지난 2주 동안 그 임도를 자전거로 라이딩 하는 것을 한 3회 정도 지금 경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임도 라이딩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어. 그 경험 후기를 한번 또 남겨보자고. 그 내가 사는 이 춘천에는 산이 많다는 것은 내가 익히 알고 있거든. 왜냐면 눈앞에 보이는 게 원통 산이니까. 근데 그 산에 임도가 이렇게 많은지는 솔직히 처음 알았어. 그동안은 이 자전거 타면서 주로 타는 게 이제 자전거 도로나 지방도 위주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도로 위주로 이렇게 다녔던 나한테 지난 2주 동안 경험했던 그 임도 라이딩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신세계였어, 신세계. 일단 내가 임도에 딱 들어서면 정말로 텅 비어있는 그런 비포장 길, 즉 산길이 산을 휘어 감으면서 계속 고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산을 휘어 감으면서 고도를 낮추는 이렇게 어필과 다운힐의 그런 연속이더라고. 그 텅 비어있는 길에서 뭐 자동차나 또는 다른 팀들의 자전거 혹은 산책하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런 걱정은 단 1도 할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길이 텅 비어있어, 텅. 세상은 완전히 고요하고 내 귀에 들리는 거라곤 쇳소리하고 내 타이어가 그 산길과 부딪히면서 내는 마찰음, 이것밖에 안 들려. 너무 고요해. 이런 방식의 어떤 라이딩, 이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완전히 이게 내 스타일이더라고. 내 스타일. 내가 딱 원하는 스타일이야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걸 이제야 시작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임도를 라이딩 한다라고 했을 때 좀 몇 가지 내가 좀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고. 실제 임도를 라이딩을 해보니까. 즉 임도, 즉 산길이라는 것은 약간의 그런 평지를 빼면 대부분이 어필과 다운힐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보면 어필하는 거리, 다운힐을 하는 거리, 이 거리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5대5는 아니지만 대충 5대5야. 올라간 만큼 내려오니까. 이게 어필이 절반, 다운힐이 절반일 거라고 추측을 했거든. 실제 임도 라이딩을 하기 전에는. 근데 실제 임도 라이딩을 해보니까 이게 상황이 다르더라고. 5대5가 아니야. 거리는 5대5일지 모르지만 거리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거든. 내가 라이딩을 한 시간 혹은 내가 라이딩을 하면서 사용한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하거든. 그 라이딩 시간이나 내 라이딩 한 노력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필이 70%, 다운힐이 30%밖에 안 돼. 5대5가 아니야. 7대3이야. 좀 심하게 말하면 죽도록 어필만 한다는 거야. 죽도록 페달질해서 산을 기어 올라가고 있어. 왜? 임도 라이딩의 70%는 어필이니까.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뭐 그렇게 심한 말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 달콤한 그 다운힐은 너무나 짧아.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려. 근데 상황이 이렇게 7대3인 이런 임도 라이딩에 딱 적합한 MTB는 어떤 MTB일까? 나는 어떤 MTB를 구입해야 되는 걸까? 70%의 어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크로스 컨트리, 즉 XC 하드테일을 구입해야 돼. 어필이 70%나 되는데 70%에 해당되는 그 어필에 적합한 MTB는 당연히 XC 하드테일이거든. 근데 30%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 다운힐을 하는 재미를 또 포기할 수가 없거든. 이 다운힐 하는 재미를 극대화시키는 자전거는 이 올마운트 풀샥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딜레마에. 임도의 대부분은 어필이다. 그러니 개고생하기 싫으면 XC 하드테일을 구입해라.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내가 이 임도를 라이딩하는 이유는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운힐을 하기 위해서 그 다운힐의 그 짜릿한 맛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XC 하드테일을 가지고 다운힐을 하면 그 뒷바퀴가 통통통통 튀면서 그 다운힐을 하는 맛을 느낄 수가 없다. 무조건 올마운트 풀샥을 사야 한다. 막 이렇게 두 가지 어필에 대한 고려, 다운힐에 대한 고려가 서로 막 충돌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막 충돌을 일으키다가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절충안으로 내놓는 게 뭐냐면 XC 풀샥 또는 트레일 풀샥, 뭐 이 정도가 절충안으로 내놓게 돼. 근데 사실 XC 풀샥 이건 어필을 주장하는 사람도 불만이고 또 다운힐을 주장하는 사람도 불만이야. 이 절충안이라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 둘 다 불만이야, 둘 다. 어필에도 어중간하고 다운힐에도 어중간한, 아주 어중간한 이게 그 절충안이거든. 과연 이 어필도 만족시키고 다운힐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MTB는 정말 없는 걸까? 올마운트 풀샥인데 그 올마운트 풀샥이 전기 자전거라면 어떨까? 어필에 대한 필요, 이 임도 라이딩의 70%를 담당하는 그 어필에 대한 필요 조건은 전기 자전거의 모터가 채워주고 다운힐에 대한 필요는 그 다운힐에 최적화된 올마운트 풀샥으로 되어 있는 이 올마운트 풀샥 전기 자전거라면 어필도 만족시켜주고 다운힐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대안이거든 이게. 그럼 이 올마운트 전기 자전거, 이 자전거에는 약점이 없냐? 없을 리가 있나? 약점이 있어. 무게, 자전거의 무게와 자전거의 가격, 이게 약점이야. 네이버 쇼핑에서 이 올마운트 풀샥 전기자전거를 검색을 해보면 20년식 엘파마가 이게 뭐 EX 뭐 8000 모델은 480만원대, 또 EX 8500 모델은 530만원대, 그리고 뭐 첼로라든지 뭐 GT 같은 자전거들은 한 600만원대. 이 정도 선까지가 이 자전거 무게가 22kg 정도 나가. 22kg. 22kg이거나 22kg보다 조금 더 무거워. 근데 거기다 한 100만원 정도만 더 추가를 해서 700만원대, 800만원대 자전거를 구입을 하면 그 자전거의 무게는 약간 좀 떨어져. 20kg대로. 또 거기다가 또 한 200만원 더 투자해가지고 한 1000만원대 자전거를 또 구입을 하면 뭐 18kg? 뭐 이 정도 선까지도 가능해. 이게 이 올마운트
이 전기자전거의 약점인 무게는 사실은 이 자전거 가격에 따라 달라져. 전기자전거 무게가 18kg라면 더 이상 약점이 아니지. 18kg 정도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야. 근데 이제 가격이 문제지. 가격이 1000만원이라는 가격이 문제지.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거나 아니면 12개월 할부로 확 질러버리거나 이 둘 중에 하나지. 내가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어필과 다운힐의 비율이 7대3이라고. 근데 만약에 올마운트 전기자전거를 구입하게 되면 이 비율이 달라져. 7대3이 아니라 6대4로 달라져. 어필이 6, 다운힐이 4. 왜냐면 어필이 빨라지거든. 이 모터가 도와주기 때문에 그 어필하는 시간이 질질 끌질 않아. 빠르게 올라가 버리거든. 그래서 어필이 6, 다운힐이 4. 6대4. 이 정도면 탈만하지. 7대3은 좀 안습이지. 근데 6대4 정도면 뭐 수긍할 수 있어. 이 올마운트 이 전기자전거가 이게 최적인 이유야. 최적인 이유. 임도 라이딩에 7대3을 6대4로 만들어버리거든. 또 그 지겹고 힘든 그 어필이 재미있어져. 그 어필 중간에 만나는 나무 뿌리 또는 평상시에는 엄두도 못 내던 큰 돌, 이걸 만났을 때 그 전기자전거의 모드를 부스터 또는 터보 모드로 탁 올린 다음에 강한 토크로 그 나무 뿌리를 치고 올라가고 돌을 타고 넘는 그런 재미를 또 느낄 수 있게 해주지. 이 올마 전기자전거가. 그러니까 어필이 전혀 지겹지 않지. 오히려 어필하면서 어디 내가 넘을 수 있는 나무 뿌리가 없나, 돌이 없나 하고 찾아다니지. 이렇게 임도 라이딩을 혼자서도 가보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호회 사람들하고도 함께 좀 가보면서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필과 다운힐을 하는지를 이렇게 관찰해 본 내 결과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전거를 구입해야 될까 라는 관점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관찰을 했던 거거든. 근데 결국은 이 올마운트 풀샥 전기 자전거가 답인 것 같아. 다른 것들은 어필을 만족시키면 다운힐을 만족 못 시키고 다운힐을 만족시키면 어필할 때 개고생을 해. 또 그렇다고 절충안이라고 해서 그 중간 어중간한 걸 자전거를 선택하면 어필도 불만이고 다운힐도 불만이야. 근데 이 올마운트 풀샥 전기 자전거는 어필도 굿, 다운힐은 당연히 좋고. 이 자전거의 무게 그리고 자전거의 가격, 이것만 좀 잘 해결하면 이 올마운트 전기 자전거 만한 게 없는 것 같아.